근데 올해 숫자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몇몇 특수한 기업들은 가능하죠. 미국 전체로 봤을 때는 빅테크 전체 숫자가 좋아지는 국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은 계속 올해는 변동성이 크고 급락을 자꾸 주기 때문에 이 급락의 공포에 매수한 경우에는 수익률이 꽤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급락을 했을 때 조심하자. 너무 말은 쉽지만 이 말에 너무 빠지지 말고요. 오히려 급락했을 때는 과감하게 수익을 투자하시고 오히려 많이 반등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숫자를 냉정하게 평가해서 실현할 건 실현하고 오히려 지금에도 고성장을 하고 있는 저희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로 좀 옮겨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기훈입니다. 오늘 주말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IT 관세가 일부 면제된다는 얘기가 나왔죠. IT 관세가 시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물에서도 중요했지만 주식 시장에 특히 중요해요. 중국에서 미국에 많은 걸 수출하잖아요. 경공업 제품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경공업 제품이 근데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은 다 뭘까요? 다 테크 회사잖아요. 결국 우리가 미래가 중요한데 앞으로의 첨단 기술 이런 부분이 훼손되느냐 아니냐가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미국에도 나스닥에 다 위에는 다 빅테크고 중국에도 항생테크를 비롯해서 되게 많은 테크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큽니다. 1등이 텐센트기도 하고요. 저희가 블랙 먼데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미국 주식을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땐 사야 된다 말씀드린 게 과매도 국면에서는 저희도 불편하지만 정책 당국자도 다 보고 있고 시장이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가는 부분이 실제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빠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앞으로 안 좋은 부분이 예상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보통 나오거나 생각지 않은 의외의 호재가 보통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의외의 호재를 말씀드리고 나서 바닥에서 다들 팔려고 그럴 때 저희가 사자고 그랬고 그때 뭐가 나왔죠? 새벽에 갑자기 관세 유예 90일이 나왔죠. 우방국부터 면제해주겠다. 중국은 그래도 때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 그러면 때리면 안 되니까 그럼 다시 빠져야 되나? 그래서 그 나스닥이 12% 급반등한 다음에 하루 더 빠졌죠.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중국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중국이 바로 협상에 나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먼저 약간은 완화적인 조치가 나온 것 같아요. 중국산이라 하더라도 애플에 납품하는 이런 제품들은 그러니까 IT 제품들 먼저 스마트폰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부터 먼저 면세를 해주겠다는 거죠. 복잡해요. 지금 중국에 얼마를 매기는지도 몰랐잖아요. 125인 줄 알았는데 145였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제대로 정해진 건지 지금 임기응변으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오자마자 또 무슨 반도체 관세를 또 금방 다시 발표할 테니까 이게 적용된다 이런 말도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145는 아니지만 펜타닐 관세에 해당하는 20은 때릴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말 대혼돈의 상황이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조건 중국은 145 다 때릴 거야 했는데 중국에서 나온 미국에 납품하는 많은 IT 제품들이 관세가 상당 부분 면세가 된 거는 지금 나온 상황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진짜 관세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고 괴롭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일단 기조가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공포에 빠져 있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고 이 관세 전쟁만을 위해 싸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미국의 기업의 상황을 생각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애플이 정말 핸드폰이 500만이 될지 얼마인지 모른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거 분명히 이렇게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극단의 공포에 빠져 있을 때 베센트가 배제된다 그랬어요. 강한 라바로와 루트닉이 다 힘을 잡고 재무장관 베센트 그래도 합리적인 분이 그래도 완전히 퇴출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갑자기 또 말이 바뀌었죠. 이게 베센트가 오히려 이제 조언을 하고 있고 나바로가 어느 정도 배제됐다. 사이드라인이란 말을 미국에 쓰더라고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원리주의자 무섭잖아요. 원리주의자 나바로는 좀 옆으로 갔고 그래도 월가에 소로스라인이 됐던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버센트가 그래도 조언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략에서 많이 쓰는 국합, 배드캅 전략을 다시 쓰는 것 같아요.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국합, 배드캅 전략이 시작된 것 같아요. 국합이 베센트라면 배드캅은 상무장관 루트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안 좋은 거 좋은 게 나오면서 골치 아프게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미 바닥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무 뉴스에 매일매일 신경 쓰거나 선물지수 보고 있으면서 미국이 떨어지나 올라가나 이거 보는 것보다는 지금 어떤 회사가 숫자가 좋아질지를 보고 이제 투자하는 단계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정말 위에서 고점을 보고 밑에서 크게 떨어지는 정말 큰 폭의 하락 구간에서는 매크로를 통해 보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이미 한번 큰 바닥을 본 다음에는 이걸 계속 밑에서 이렇게 변동성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살지 정하고 빠질 때마다 사들어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국의 기업을 생각하기 시작한 건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국도 처음에는 뭐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큰 의미에서 다 때렸죠. 그랬는데 이번에 또 반도체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 생산된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를 때리겠지만 미국 회사가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원산지가 중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관세를 때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TSMC 대만에서 만든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런 상호 관세를 때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체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상사하는 뭐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뭐 이런 일부 회사들은 관세를 계속 맞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좀 효과적인 공격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진짜 필요한 뭐 엔비디아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세할 수 있는, TSMC에 대해서 면세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뭐 무지성으로 싸우는 국면은 살짝 지나가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노이즈는 계속될 테고 골치는 아프겠지만 지금 이럴 때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계속 마이크로만 보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기업이 알고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나빠. 그럼 이제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럼 실적 나쁜데 그걸 또 살 수는 없잖아요. 가이던스 안 좋게 줘요. 그러면 이제 더욱 이제 앞으로 몇 달이 더 괴로워지잖아요. 지금 실적 시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얘기가 되게 없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는 거는 보통 이제 시황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적이 벌써 시작은 됐어요. 금융주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되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빅테크 실적이 나와요. 일단 제일 먼저 ASML이 4월 중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달력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달력으로 보여드릴 건데 그 다음부터 넷플릭스가 좀 빨리 나오고 그 뒤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하는 빅테크들 뭐 구글이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들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애플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는 보통 그런 순서로 보통 나왔어요. 매년 비슷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향방이 어떨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리포트를 볼 수도 있고 우리 회사가 뭐 관세 영향이라든가 지금의 뭐 소비 심리 영향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런 거에 상상을 좀 해볼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애널리스트들이 업데이트하는 것도 뉴스로 나오잖아요. 뭐 열심히 찾아보면 특히 실적 전후 시즌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본다. 이게 약간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뭐 모델링을 했거나 뭐 회사와 미팅을 하고 나온 결과면 어느 정도 현실을 좀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는 거예요. 지금 너무 우리가 매크로만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실적 어떻게 되는지 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기업 실적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숫자만 좋다면 어차피 매크로 반영 한번 했잖아요. 숫자만 좋다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와중에도 올라갈 수 있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 숫자가 좋아질 수 있는 회사가 무엇이 있을까?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분기 실적은 그냥 살짝 약한 정도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면 1분기에 당장 나빠지진 않을까요? 오히려 무서운 건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를 확실하고 강하게 주어야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 회사에 관세 영향이 있을까? 소비 심리 영향이 있을까? 지금 미국의 경제가 약간 뭐 GDP가 슬로우 다운 된다는데 괜찮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강하게 자신감 있게 가이던스, 즉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에 대한 그림을 잘 못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미국 기업의 지금 미국 주식의 가장 큰 오히려 저는 그게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저는 뭐 가끔 얘기 드릴 때 뭐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같은 회사들은 숫자 괜찮게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오히려 이미 빠진 상태에서 좀 안정화가 될 수도 있겠죠. 저희도 이제는 실적 시즌이 가까웠으니까 실적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어떤 회사가 잘 나올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컨텐츠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다가 이제 관세 영향이 가장 클 수 있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힘들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회사가 애플이랑 테슬라였어요. 애플 테슬라 사이가 저희가 제일 먼저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가 힘들 거다, 반도체 힘들 거다.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저희 반도체 ETF 진짜 많이 내려왔잖아요. 엔비디아를 제가 좀 빨리 제외했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좀 더 많이 가져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다시 돌고 돌아서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은 애플. 이 애플이 어떻게 보니까 이번 IT 관세 면제에는 반대로 가장 큰 반작용의 수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 애플이야말로 중국 비중이 말도 못하게 커요. 80%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일단 표를 보여드릴 텐데 미국의 카테고리를 볼 때 스마트폰이란 항목 자체가 가장 중국 비중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81%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가져오는 물건 전체의 거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스마트폰이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컴퓨터라든가 저희 뭐 평판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큽니다. 뭐 모니터도 크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히
그렇다면 뭐 애플도 있을 거고 뭐 HP, 델 뭐 이런 것들도 좀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회사들이 가장 크게 맞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면세가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면 사실 뭐 반도체 세금이 아직 확정 안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면 반대로 반작용이 클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플을 지금 사실 많이 안 봤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그랬지만 사실 애플은 원래는 전통적으로 약세장에 가장 잘 버티는 회사였어요. 저희 22년 가장 미국 나스닥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을 때도 애플이 가장 잘 버텼어요. 오히려 구글이나 메타나 뭐 이런 경우들도 광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그냥 전체적인 소매 경기랑 관련이 있을 경우에 주가가 더 많이 빠집니다. 근데 애플은 애플 제품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쉽게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거의 생필품이잖아요. 핸드폰 없이 살 수 없고 일단 뭔가 사야 되는데 애플을 사던 분들은 애플만 삽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뭐 이렇게 다양한 기기를 갖고 있고 이미 앱스토어에서 많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생태계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애플이 조금 비싸진다고 해도 애플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항상 판매량이 더 이상 늘지 않아도 가격을 올리면서 매출 규모를 키우고 이익을 높여왔어요. 그리고 숫자가 항상 잘 나오는 회사고 캐시플로우가 좋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계속 자기 주식을 매입해서 주식수를 줄이면서 주당 이익을 높여갔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력이 좋은 회사였는데 이번에는 애플이 사실 시장보다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왜냐?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에 있어서는 가장 관세 위험이 크고 애플이야말로 직격타이기 때문이죠. 이번 하락 요인이 애플이 굉장히 직격타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애플이 인도에서 전 세계를 뛰어서 공수한다. 통관을 엄청 짧게 하고 어떻게든 가져오려 노력했다 그러잖아요. 이 중국의 공급망을 갑자기 바꾸기가 진짜 힘들어요. 애플을 왜 계속 안 해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유리해서이기도 하겠죠. 당시까지는 중국에서 싸게 만들기 유리하기 때문에 80%를 중국에서 만듭니다. 이거를 갑자기 바꾸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IT 유명한 데나이브스도 얘기했어요. 일단 기간이 한 3년은 걸릴 거다. 그리고 10% 바꾸는데 300억 달러씩 들고 너무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가 정말로 중국이 정말 145% 그대로 중국에서 만든 아이폰에 부과가 된다면 정말 아이폰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미국에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물론 미국에서 계단 투자를 애플은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5천억 달러 투자 발표도 했어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만들면 비싸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비싸져요. 그럼 이거 또 비싸서 비싸지는 거잖아요. 아이폰 가격이 3,500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웬만큼 사실 아까 말씀드린 가격 전가 가장 강력한 애플이지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세가 정말 이렇게 되면 애플의 EPS, 애플의 순이익이 30%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어요. 지금의 관세 전쟁의 가장 큰 타격 중에 하나는 맞는데 마찬가지로 다행히 이제 애플도 로비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어쨌든 미국에 그렇게 크게 투자하겠다 하고 미국에서 시가총액 1등 기업인데 정말 박살나도록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조치가 나온 것 같고 특히 스마트폰에 한해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여러 가지 IT 기기들과 함께 관세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 이번 기회에 좀 기회가 될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는 애플의 추정치를 그렇게 많이 낮추진 않았어요. 아직 좀 두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요. 실제로 정말 이거를 문자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 굉장히 많이 내려야 돼요, 숫자를. 근데 보시면 숫자를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 아직은. 근데 이번 실적 발표나 그때 커멘트들을 보고 조정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때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오히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매출 수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좀 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지금 관세 위협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빨리빨리 샀잖아요. 특히 4월 들어서는 구매를 엄청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2분기 실적에 들어가는 애플의 2분기는 사실 다른 회사들의 1분기예요. 9월 결산법이나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애플의 2분기 실적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쁠 것인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 매출은 또 지금 예상보다 계속 몇 분기 동안 잘 나오고 있었어요. 애플의 소프트웨어 같은 매출이죠. 그런 쪽은 사실 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관세 우려가 계속 있으면 실적과 상관없이 앞으로가 안 좋아질 테니까요.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그렇지만 애플 경영진들이 그러면은 전 분기에 뭐라고 얘기했을까 지금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분기에 얘기했을 때 강력한 매출을 예상했어요. 왜냐면 그 전 분기 매출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AI 기능에 대한 얘기했어요. 애플 AI가 좀 늦었잖아요. AI 기능이 좀 출시되었고 그때 얘기하기로 봄에는 유럽 사용자에게 배급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좋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애플의 AI는 꽃을 못 폈습니다. 왜냐면 애플의 AI가 사실 다른 데보다 늦게 시작했고 원래 좀 확인하고 이 하드웨어의 판매를 높이는 데 이용하려고 했는데 AI 나오려고 하니까 관세 저희가 무슨 미국 나스닥 급락하고 관세 전쟁이 시작되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는 또 들어가려니까 막 얘가 안 풀어줘가지고 그다음에 또 알리바바랑 같이 하겠다는 해결책 찾긴 했어요. 그다음에 근데 그때 지금 또 막 미중 뭐 이러니까 뭔가 좀 애플이 좀 꽃을 못 피웠죠. 그랬는데 이번에 또 AI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는지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애플은 중국에서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폰들을 많이 사는 트렌드가 생겼잖아요. 뭐 화웨이라든가 샤오미 폰을 중국에서 많이 삽니다. 그리고 애플이 아무래도 좀 주로 판매가 좀 세진 않아요.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뭐 여전히 잘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관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애플이 다시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 성장주인 그런 회사로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애플을 중심으로 관세 영향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오늘 결론은 트럼프 관세 때 가장 공포의 국면은 지나갔다. 예,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그런 급락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때 관세 유예란 조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급반등을 했어요.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기 때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 관세 유예가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피도 많이 올랐고 그때는 나스닥이 뭐 그렇게 지금처럼 제일 많이 빠진 정신이 아니었어요. 코스피가 많이 빠졌는데 코스피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 90일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3달의 시한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달쯤이 됐을 때 오히려 막 시장이 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다시 트럼프가 다시 막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안정됐다가 다시 또 뭐 재차 하락하고 이런 국면이 왔는데 어쨌든 첫 유예가 있은 다음에는 시장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안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이 아무런 협상 나오지 않던 며칠 전과는 지금 달라졌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는 진짜 이 회사들이 이 모든 걸 반영했을 때 숫자가 좋아질 것이냐, 실적을 가이던스를 좋게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다시 회사의 기본적 분석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신경을 쓸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는 거죠. 정말로 트럼프가 이 유예 후에 이 관세를 뭐 안 할 거냐, 아니면 더 강하게 할 거냐, 이런 거를 볼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은 연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올해 큰 성장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관세 전쟁이 불거지기 전에도 미국 주식을 약간 제외했던 부분이 있고요. 23년, 4년에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식의 타이밍과 좋은 기업 자체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좋은 주식이 되려면 숫자가 팍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해 숫자가 팍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몇몇 특수한 기업들은 가능하죠. 근데 미국 전체로 봤을 때는 빅테크 전체 숫자가 좋아지는 국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은 계속 올해는 변동성이 크고 급락을 자꾸 주기 때문에 이 급락의 공포에 매수한 경우에는 수익률이 꽤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급락을 했을 때 조심하자. 너무 말은 쉽지만 이 말에 너무 빠지시 말고요. 오히려 급락했을 때는 과감하게 수익을 투자하시고 오히려 많이 반등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숫자를 냉정하게 평가해서 실현할 건 실현하고 오히려 지금에도 고성장을 하고 있는 저희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로 좀 옮겨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미국 대표 기업들이 잠시 주춤할 때 저희가 뭐 중국의 기업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을 계속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뭐 이번에 말씀드린 뭐 팜마트도 뭐 계속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BYD를 말씀드린 회사도 계속 좋은 것 같고요. 다행히 뭐 시장은 여전히 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 회사들은 벌써 고점을 넘기려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도 같이 보시고요. 예, 그리고 미국의 이번 4월 말 실적 시즌도 잘 같이 준비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